다음 시집은 송경동의 사소한 물음들의 답함이라는 두 번째 시집이에요. 사실은 2009년도에 나온 네. 시집이에요. 꿀잠이라는 첫 번째 시집이 있고 그 다음에 사소한 물음들의 답함 이후에 이제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그거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 시집이 있어요. 네. 송경동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소개한 김남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시인이기도 해요. 네. 그 시에서 김남주만의 어떤 비약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세계들을 우리한테 견인한다고 하면 이 송경동도 역시 그런 비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평론가들은 이상주의자들한테 그런 비약들이 많이 보인다. 어쨌든 송경동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회 문제 현장에 네. 송경동이 있어요. 세월호 그 이전에 뭐 용산 참사 뭐 이런 사회의 문제적 현장 속에 송경동이 있고 거기서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또 그 집회에서 낭독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사실은 또 송경동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 시집은 상을 받았지만 신동엽 문학상을 받았지만 김남주 선생처럼 이 사람이 사회적 실천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비해서 또 문학적인 어떤 평가들은 제대로 못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시민단체에 가가지고 송경동 하도 찾길래 송경동이 얼마나 시를 잘 쓰는 시인인지 아세요? 그러면 송경동 시를 읽어준 적도 있어요. 네. 심지어 송경동 본인도 자기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쑥스러워한다고 할까요?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어떤 현장들이 이 시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 시집을 읽다 보면 그런 현장, 시집의 외부잖아요. 시집의 외부가 이 시집 안으로 끼어드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또 하게 되는 게 이 시집의 재미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뭔가 책상 머리에서 혼자만 고민하고 몰두하고 그걸 막 직조해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인은 이제 실제적인 그 사회 현장에 가서 그것들을 이제 끌어오는 거죠. 시 안으로. 네. 네. 근데 이제 되게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어려운 작업이고 네. 자칫하면 현실의 어떤 단순한 재현에만 그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직물적인 현실을 다룰 때 시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단순 재현에만 그친다거나 아니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이미 내려놓은 해석들을 넘어서지 못할 때 그건 이미 상식적인 세계에 불과하거든요. 시만의 어떤 그런 발상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을 이 직물적 현실들을 바로 재현하면서 다루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송경동은 잘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시는 해와경찰서에서라는 시. 여기 옆에 있는 건데. 네. 이게 어떤 시냐면 그 이제 집회를 하자니까 잡혀간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소위 운동하시는 분들을 잡아갈 때 집시법 위반으로 말하자면 잡범으로 잡아가는 정치범으로 잡아가는 게 아니라 잡범으로 잡아가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취조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그런 아주 재미난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와경찰서에서 영장 기각되고 재조사 받으러 가니 2008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핸드폰 통화 내역을 모두 뽑아왔다. 난 단지 야간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혀왔을 뿐인데 힐끔 보니 통화 시간과 장소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다. 청계천 탐앤탐스북은 다음엔 문자 메시지까지 내용을 가져온다고 한다. 함께 잡힌 촛불 시민은 가택 수사도 했고 통장 압수수색도 했단다. 그러곤 의자를 뱅글뱅글 돌리며 웃는 낯으로 알아서 불어라 한다. 무엇을 나는 부을까? 풍선이나 불었으면 좋겠다. 풀필이나 불었으면 좋겠다. 하품이나 늘어지게 불었으면 좋겠다. 트럼펫이나 아코디언도 좋겠지? 재미있죠? 불다라고 하는 사실은 되게 비꼬는 거죠. 취조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쪽도 떳떳한 게 나는 일반 도로교통법으로 들어왔는데 무슨 이메일 내역, 무슨 문자 메시지 내역을 가지고 취조를 한다고 하니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네. 이거 가지고 되겠냐? 1년치 통화 기록 가지고 되겠어? 예, 이렇게 바뀌거든요. 확 바뀌어요. 네. 이 불다가 사실은 자술해라, 음. 진술해라 이 뜻일 텐데 나중에 바람 불다, 뭐 하모니카를 불고 뭐 네. 어쩌고 저쩌고 이 부는 걸로 의미가 말장난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확 비약을 합니다. 아니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 나한테 불라고 하려면 저 진짜 우리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전자 정보 정도는 가지고 와서 나한테 부르라고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그렇게 나를 알고 싶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약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이게 감동이 들어요. 그 또 재밌는 시가 하나 있는데 무허가라는 시예요. 아주 짧은 시인데 뭐 용산 철거민 그 참사 네네. 현장에서 벽시로 쓴 시예요. 자기가 이렇게 기거했던 곳, 무슨 현장에 기거했던 곳을 쭉 늘어놓은 다음에 이게 사실은 무허가라는 뜻이 허가받지 않은 이런 뜻이잖아요. 허가받지 못한 이런 뜻인데 중간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허가받을 수 없는 인생. 예. 그죠? 인생으로 허가받을 수 없는 일 옮겨가더니 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내 삶처럼 내 시도 영영 무허가였으면 좋겠다.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 세상 전체가 무허가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 비약이 되죠. 네. 이를테면 허가받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의 무허가에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 그 널뛰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어떤 그 심미적인 어떤 효과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 그러네 하면서 현실을 다시 네. 똑같은 현실일지라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힘들이 이 송경동의 이 시집에는 특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집을 참 좋아합니다.